필수 의료가 완전히 망가지고 붕괴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필수 의료의 저수가 부분 때문에 뭐 또 뭔 얘기해. 실제로 필수 의료에서 일반적으로는 인풋 비용들 대비 아웃풋이 0.7 정도로 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간호사 고용하고 이런저런 재료들 다 해서 의료 활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정해진 수가, 정부에서 강제한 수가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70%입니다. 그러면 누가 빚내고 병원 하겠어요? 망하지.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의료를 사람들이 다 안 하려고 하고, 수련도 필수 의료 쪽으로 안 하려고 하고, 당연히 의정 갈등 부분도 있었고, 뭐 정원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필수 의료 쪽으로 가면 인생 피곤만 하고 병원 망하고 답이 없다, 너무 인생이 힘들다, 의료계 내에서의 그런 관점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몸 안 힘들고 편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병원도 운영할 수 있고 매출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특히 이제 미용 의료 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러닝 커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레이저 장비랄지 리프팅 장비랄지 이런 것들 계속 운용하면서 굴리면서 난이도도 높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실제로 더 수술을 하고 배를 째고 환자 관리를 하고 수술하는 환자들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훨씬 쉽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현실적인 부분과 다 어우러져서 아무래도 그냥 미용 의료 하자, 진료 과목 피부과 걸어놓고 그냥 장비 사서 고객들 유치해서 마케팅 빵빵해서 터트리고 월급쟁이 의사들 고용해서 돌리고 돌리자. 어차피 울세라 써마지, 리프팅 레이저 이런 거 다 TV에서 광고해주고 하는데 그런 거 보고 찾아오는 환자들 그냥 티켓팅만 하면 되지, 상담실장들 고용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서 아무래도 필수 의료는 거의 붕괴된다. 그리고 미용 의료 시장으로 의사를 희망했던 사람들이 많이 다 간다.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현실을 적응하는 것도 있고 현실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미용 의료 병원들은 정말 편의점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병원이 여의도점, 마포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우후죽순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돼 있어요. 흔히 이제 네트워크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그냥 프랜차이즈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병원 산업화의 가장 방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의료법 제33조에는 의료인은 단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MSO라는 회사, MSO는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도와주는 회사인데 의료법상에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거의 그냥 유명무실화 돼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MSO라는 의료를 도와주는 회사를 그냥 합법화해주고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병원은 편의점판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 더, 의료 광고에 대해서 사전 심의 제도가 보건복지부 하에서 타이트하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명박 정부에서 의료 산업화를 외치면서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버리고 한때는 아예 없어졌었습니다. 다시 이제 민간 심의로 해가지고 2018년도부터인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의료 광고가 버스 광고, TV 광고, 톱스타들이 나와서 어떤 리프팅, 어떤 필러 하면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쓱 보고 이제 병원 가서 저거 해달라고 해야지, 요거 해달라고 해야지, 이런 식이 돼버렸습니다. 의료 광고 장벽이 매우 낮아져 버린 거, 마음대로 의료 광고 할 수 있게 된 거. 실제로는 그 MSO 회사가 자기네들 이름 붙여가지고 각각의 주인들이 있는데 그 병원을 본질적으로는 지배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완전히 편의점화 돼버렸다. 그 수많은 우죽순한 병원들을 사실은 마케팅 회사들이 뭘로 홍보를 하냐, 특정한 시술 얼마, 요거 얼마, 이런 식으로 정말 상품화시키고 획일화시키고 표준화시켜가지고 가격표를 매깁니다. 그러면 이제 출혈 경쟁도 하겠죠. 내가 고객을 혹은 환자를 그냥 내 돈 몇 명 와서 얼마를 벌고, 그런 구조가 이미 너무나 횡행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냐, 매출을 고객을 통해서 올려볼까, 이런 거보다는 우리 병원에 왔으니까 내가 의사로서, 의료기관으로서 환자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와 태도에서 시작을 하느냐, 난 돈만 벌면 돼, 이거랑은 기본 출발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MSO 회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의료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산업화되면서 의료 행위 자체, 그것 이외의 것들이 너무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가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너무 중과부적입니다. 이 부분에서 MSO 회사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하나의 회사나 이런 것들이 여러 병원들을 마치 다
지배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구조, 그런 면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이 여러 병원들이 각각 자기 색깔, 자기 책임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구조를 길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냐. 아니 마케팅을 도와주는 거지 본인들의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마케팅할 필요는 없거든요. 똑같은 이름의 병원만 생기지 않게 하는 거, 그것만 살짝 바꿔줘도 MSO나 MSO대로 순기능을 하면서 원장이 이 환자들을 책임지게 하는 구조로 살짝 순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의료법 33조대로 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하게 해놨을까의 그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못하게 해놨을까?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바라던 의사의 모습이 이거였나? 내가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 맞나? 돌이켜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0년 사이로 이렇게 황폐화된 상황으로 많이 바뀌어가면서 그 틈바구니 하에서 저도 MSO 회사 관련해서 그렇게 병원을 운영했던 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커피숍들이 자기의 커피를 로스팅을 다 다르게 해서 맛을 만들어내는 그게 더 저는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사실 의료기 때문에 더더욱 커피랑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매 의료기관이 끝까지 그 책임감을 가진 태도로 병원을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